얼마 전에 네이버의 실적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 네이버 하면 또 자동으로 숙명의 라이벌 카카오가 떠오르잖아요. 마침 카카오 실적도 분석해 달라고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오늘은 카카오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그동안 카카오 주가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1년 새 11만 7,500원에서 36만 4천원까지 올랐네요. 그러다 보니 너무 올랐다는 우려, 그리고 이 기세라면 더 갈 거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나온 카카오의 2분기 실적. 일단 호실적으로 2분기를 마쳤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매출은 전년 대비 30% 늘었고 특히 영업이익은 142%나 늘었습니다. 매출 9,529억으로 거의 1조를 바라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978억을 기록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드렸지만 카카오의 매출은 플랫폼과 콘텐츠로 나뉘어집니다. 플랫폼은 말 그대로 다음 등 포털에서 오는 매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모티콘, 비즈보드에서 오는 매출, 그리고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근에 특히 공격적 마케팅하고 있는 모빌리티, 페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콘텐츠 부문은 게임, 멜론, 웹툰으로 대표되는 유료 콘텐츠, 그리고 엔터 사업 카카오M, 그리고 카카오 라이언 인형, 이거 저도 한 두세 개 선물 받았는데 이런 커머스 사업 부문인 카카오 IX 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준 분야는 플랫폼 분야였습니다. 전년 대비 51% 성장에 분기로 봐도 12%나 매출이 늘었죠. 톡비즈와 포털비즈 신사업 분야 중 가장 돋보였던 분야는 바로 신사업 분야였습니다. 연간 149%라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여줬죠.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의 결제와 금융 서비스 확대가 주 요인이었는데요. 저만 해도 타다가 사라진 이후부터는 택시는 무조건 카카오 택시로 잡거든요. 여기에 송금할 일 있을 땐 카카오페이 되나요? 자, 이 질문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 광고와 거래형 커머스도 정말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보니 연간 79%, 분기 11% 매출이 성장했지만 다음 포털비즈의 매출은 연간 14%,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48%의 비중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 정도 줄인 콘텐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체기를 보였는데요. 게임 연간 9% 성장, 멜론을 중심으로 한 음악 콘텐츠가 연간 4% 성장, 유료 콘텐츠 연간 46% 성장, IP 비즈니스 그러니까 커머스와 카카오엠의 엔터 사업이 연간 1% 성장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 유료 콘텐츠 그러니까 웹툰이죠. 특히 일본의 피코마는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월간 다운로드 건수가 2019년 6월에 비해 156%나 늘어나는 결과를 내놨고요. 일본에서 라이벌 네이버의 라인망가와 본격적인 순위 다툼을 한 것도 이 즈음이고요. 자연스럽게 월 거래액도 242%, 분기 거래액도 213%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요. 2017년 2.8%에서 2019년 11.9%로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고요. 2020년 13.8%, 2021년 15%까지 올라갈 걸로 미래에셋대우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성장세는 지속적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말은 계속하면 입이 아픈 얘기긴 한데 한번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이상 사용자가 줄어들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번 분기에도 카카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2만 명 늘었고요. 연간으로는 109만 명 증가했습니다. 2018년 2분기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이용자 수는 어느덧 글로벌 인원까지 합하면 5,213만 3천 명, 이 중 국내 사용자 수는 4,550만 8천 명이니까 이 정도면 우리나라 인구 거의 다가 쓰고 있는 메신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톡비즈 등의 광고 사업은 그야말로 효자인데요.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사업을 하는 자회사 카카오 IX를 분할 합병해서 사업 부문을 재편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업에 공을 들여온 카카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도 기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그리고 카카오뱅크 어느덧 가입자 수가 페이증권의 경우 3천만 명, 월 활성 사용자만 2천만 명이고요. 카카오뱅크도 계좌 개설 고객 수만 1,200만 명에 달하거든요. 송금과 결제 모두에서 카카오페이 거래 대금도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결제액이 늘고 있다는 건 기회의 포인트인데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빅데이터 확보에도 유리하고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픈뱅킹이 본격화되면서 송금 수수료도 인하되고 있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테크핀으로의 발걸음은 더 바빠질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매출액 증가
증가폭은 크고 적자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수익 개선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타다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 빈자리를 카카오택시가 빠르게 메우고 있는 데다 코로나 이후로 줄어들었던 카드 결제액도 회복 기조에 있습니다. 월간 1,000만 명 사용해 등록 이용자는 벌써 2,500만 명 이상이고요. 공급자 반응도 좋습니다. 고급형 프랜차이즈 택시 카카오티 블루 가입 대수만 4월 5,000대에서 7월 10,000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택시 운행에 필요한 차량 그리고 기사 임금은 법인 택시 회사가 부담을 하고 카카오티는 매출 일정 부분을 그냥 수수료로 받는 구조라서 티블루 택시가 증가할수록 모빌리티의 수익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기회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 비용들을 써온 탓에 이 신사업 분야는 아직은 적자지만요.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장이 비용을 상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신사업의 영업이익은요 이미 세 자릿수로 늘었고요. 적자폭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장 예정인 자회사들도 기대감을 주는 요인입니다. 우선 게임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곧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게임 부문의 경우 이번 2분기 실적이 신작 없이도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엘리온, 가디언 테일즈, 달빛 조각사 등의 출시로 성장이 기대되죠. 여기에 상장까지 하면 기업 가치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피코마가 상장을 준비 중인데요. 웹툰은 이미 웹툰을 넘어서 지난 봄 정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 이태원 클라스 흥행을 시작으로 2차 영상 저작물 제작도 확대되고 있고요. 카카오의 특기죠. 한국과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M&A를 통한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AI를 기반으로 B2B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자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서비스나 디바이스, 플랫폼에 카카오 아이의 기술, 콘텐츠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플랫폼 카카오 아이 커넥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을 닮은 기업용 메신저도 내놓을 예정이고요.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서 서비스형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개발하는 등 블록체인 신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빠르게 올랐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죠. 요즘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은 주도주가 언택트나 제약바이오 관련주지만 다른 분야로 옮겨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시장에 관심을 잃었던 대표적 컨택트 분야인 금융이나 건설도 오르고 있는 점을 볼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포털 다음으로 시작한 카카오의 몸집은 점점 커졌지만 다음에서 오는 매출은 크게 줄고 있다는 건 리스크 요인입니다. 실제로 포털 매출은 연간 14%나 줄어들었고 분기로 1%밖에 성장을 못했는데요. 본업인 포털업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카카오의 무게중심이 신사업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미 카카오 밸류에이션 중 거의 대부분이 신사업 위주의 자회사들에게 쏠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바로 규제죠. 당장 모빌리티만 해도 앞서 비슷한 사업을 하던 타다가 규제 때문에 결국 사업을 접어야만 했죠. 모빌리티도 결국 규제 산업이라서 정부의 입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죠. 네이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카드사, 은행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 제도권을 압박하고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죠. 선택과 집중, 카카오에는 좀 안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카카오의 성장 전략이 카카오도 이야기하고 있듯 모든 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이용자 기반 서비스다 보니까 게임, 페이, 페이지, 뱅크, 모빌리티 등 여러 곳에 발을 걸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카카오 헤어샵 같은 서비스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여러 사업을 벌려놓은 걸 다 수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에 대부분 파트너십의 명목으로 타사를 끼고 있는 자회사들의 의사결정도 지분 100%일 때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투자 플랫폼으로 그리고 모빌리티 회사로 게임 회사로 또 카카오톡으로 카카오라는 회사는 정말 우리 생활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작은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다고요. 카카오를 보면 정말 그 작은 점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 모든 점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흩어져 버릴지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더 기대되는 게 카카오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통해 본 카카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내다보는 카카오의 미래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